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물관 수색대 전쟁기념관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전쟁기념관 최윤관 학예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와주세요. 예. 자, 오늘 아이템 하늘의 은빛 날개. 2차 대전 때 연합군 폭격기 조종사들한테 가장 사랑받았던 전투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F-51 D형입니다. 사실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F가 코드가 아니고 P가 코드였죠. 예, 피었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육군 항공대가 공군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파이터를 의미하는 F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P-51D나 F-51D나 사실은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죠. 알겠습니다. 자,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하계사님. 일단은 이 주익에 기관 총이 달려 있죠. 기관포는 아니고 얘가 12.7mm. 예, 맞아요. 그 12.7mm AN/M2 기관총이 좌익하고 우익 있죠. 양쪽에 이제 3개씩 총 6개가 달렸는데 근데 원래 6개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이제 P-51A나 뭐 B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는 20mm 히스파노 네네. 기관포 이제 2정씩 4정 이렇게 네. 붙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AN/M2 이제 2정씩 이렇게 네. 총 4개가 끝이었는데 이게 급한 분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초기에. 아. 그래서 배치를 이제 계단식으로 하게 된 게 P-51D형부터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부족한 화력을 채우려고 기관총을 하나 더 추가를 증설하게 된 겁니다. 이 P-51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총 쏠 때. 다른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P-51은 그 기록 화면에 보면 기관총 발사할 때 밑에서 탄피가 우르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난 예.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그걸 보면 돌아버립니다. 저거야. 막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음 무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드 포인트가 지금 여기 보니까 4개가 보이거든요. 근데 4개가 맞나요? 하드 포인트가? 더 달 수도 있어요. 아, 더 달 수도 있나요? 예. 아, 그런데 여기 하드 포인트하고 여기는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이건 항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렇죠. 아. 100파운드나 아. 250파운드나 500파운드까지도 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5인치 로켓탄을 장착할 수 있는 이제 하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주익 양쪽에 달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사실 이게 폭장량이 사실 뭐 이게 전투기 치는 꽤 좋았겠네요. 예, 사실 P-51 그 이전에 영국이 사용했던 마크 1 머스탱도 네. 살아남았던 이유가 무장 장착이 굉장히 많이 달렸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A-36 지상 공격기로도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하계사님, 예. 이 P-51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긴 항속거리예요. 예. 그 긴 항속거리의 비밀 중 하나가 이 날개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이게 날개가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두텁고 길어요. 아, 맞아요. 예. 길죠. 예. 이게 처음에는 항속거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P-51 머스탱이. 그런데 D형부터 많이 개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부분도 다 연료 탱크고요. 야, 이게 다 연료입니다. 예. 연료예요. 와. 그다음에 한번 따라와 보시면 아, 돼요. 예, 예. 아, 머리 조심하시고요. 아, 예. 지금 이쪽도 다 연료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동체 뒤쪽이 다 연료 탱크군요. 예. 아. 이 날개에도 연료를 싣고 그다음에 동체 뒷부분에도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덕분에 이 P-51의 항속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많이 길어졌습니다. 많이 길었죠. 우리가 보통 2차 대전 비행기 중에 항속거리 길다면 일본의 제로센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중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네. 제로센은 무게를 줄여가지고 항속거리를 네, 늘린 거잖아요. 걔가 급강하를 못해요. 하변은 날개가 이제 예, 날개가 분해가 돼요. 그런 덩치에 이제 비교하고 뭐 중량에 비교했을 때는 항속거리는 F-51D가 아무래도 훨씬 더 길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또 중요한 거. 사실 이 P-51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도 제로센하고 붙었습니다. 정권 어떻습니까? 제로센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뭐 그냥 보이자마자 뭐. 이러는 순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기사님. P-51의 가장 큰 특징. 이 캐노피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캐노피. 이게
동그래요. 동그래요. 이게 테어드랍형 캐노피라서 F51D 기체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물방울형? 물방울형? 예, 물방울형 캐노피라고 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예전에 2차 대전 때 캐노피 보면 뒤가 막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캐노피가 아니었어요. 네. F51도. 아. 다 그냥 일반 그 당시 프로키처럼 네모 번듯하거나 예, 뭐 예. 옆으로 이렇게 드르륵 밀거나 이런 그렇죠. 캐노피였는데 그 당시에는 캐노피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통짜로 성형할 수 있는 캐노피 기술이 아. 이제 좀 나오게 된 거는 폭격기용 캐노피들을 그렇죠. 이제 다 동그랗잖아요. 네. 그걸 성형하는 기술을 좀 축적을 한 다음에 아, 한번 통짜로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테어드랍형 캐노피인데요. 신의 한 수였죠. 그 처음에는 파일럿들이 좀 불안해했습니다. 총 맞으면 뚫릴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 뚫려요. 어차피 다 뚫려요. 근데 이제 타보고 나서 시야가 확보되는 걸 조종사들이 경험하고 나서는 예. 신세계였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카더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좌형이거든요. 예. 근데 두 명이 타는 복좌형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예. 보통 그 당시 전투기면은 단자가 전투기의 뭐 기본이 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뭐 지금이야 전장비가 복잡하니까 그렇죠. 복자가 됐는데 네. 지금 이 F-51D도 단자인데 공군박물관에 있는 네. F-51D가 복자라서 TF-51D입니다. 정확하게. 아, 그건 왜 복장, 이게 훈련인가요? 훈련기로서도 쓰고 아. 어떻게 보면 고등훈련을 마치고 F-51을 타야 되는데 뒤에 이제 좀 선임이 타는 거죠. 아. 대한민국에 복자 들어온 거는 전쟁 이후입니다. 아, 전쟁 이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F-51D 같은 경우는 네. 좀 특별한데요. 이게 바로 등용문화재 제666호로 지정이 된 문화재군요. 예, 문화재입니다, 이거. 건들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게 전쟁기념관에서 첫 번째로 유물 번호를 받은 유물 자체도 이 아. 무스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뜻깊은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좀 6.25 전쟁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이 전쟁 기념관에 있는 이 F-51D 무스탕 예. 꼬리날개에 예. K자가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일본에서 열대를 인수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는 미공군 라운드들도 그냥 그대로 쓰고 아, 예. 태극 마크도 없었겠죠. 아, 예, 태극마크도 없었고 어. 그러고 이제 파일럿 양성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아군기인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미 공군 라운델에다가 태극 문양을 이제 그린 게 저게 아. 지금의 라운드 공군 라운델의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 예, 그렇게 돼서 꼬리 날개에 무엇을 뭐 그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고민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네, 너무 급한 상황이었어요. 예, 뭐 당장에 출격해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그 한국을 상징하는 K. 코리아의 K.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라운드라고 이어서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네.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 기사님, 예. 이 꼬리날개와 마찬가지도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F-51D가 프로펠러 앞에 끝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전쟁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네. F-51D 기체가 더 네. 특별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앞부분에 스피너라고 아실 예, 거예요. 돌아가는 부분. 예, 그 돌아가는 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3선으로 분할이 되어 네, 있거든요. 네, 예,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각 색깔마다 1대대, 2대대, 3대대를 이제 다 특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대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 네. 2대대는 파란색, 아. 3대대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아. 돼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제 편대장이었던 김영환 중령이 몰았던 기체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F-11D의 가장 큰 전과가 아마 스몰이 철교 예, 작전이었죠. 그렇죠. 이게
다리를 파괴해야 되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체죠, 이게 사실. 사실 어려웠습니다. 예, 그 근데 진짜 저고도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미공군도 2번이나 실패했던 걸 우리가 받은 무스탕이 F-51D가 가서 폭탄을 진짜 급강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2번이나 내려가서 예, 맞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치열한 대공포를 뚫고 그 작전을 성공시킨 거였어요. 전 이렇게 봐요. 그때 당시 우리 공군이 우리도 미군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겠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작전을 우리가 해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 기념관 오셔서 손 대지는 마시고 우리 F-51D 무스탕 한번 멋지게 한번 사진도 한번 찍고 그러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문관색 대 수색 완료했습니다.